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분수자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드라는 아프리카 TV에서 댓글을 받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비밀 댓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아프리카 TV에서 댓글을 달면 내용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무조건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인드라 블로그로 비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철에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 댓글을 무지성으로 도배하고 쏴지른다는 건 자위파시오 선동꾼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자제 바랍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TV에서도 댓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프리카 TV에서도 좀 관리가 부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드라는 그냥 댓글 하나 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도배에 민감하다, 도배. 하나의 그냥 의견 달면, 인드라 방송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도배에 민감합니다. 예. 그리고 대다수 인드라 독자분들은 오래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댓글 하나 단다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요. 예. 역효과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인드라의 구독자 수는 적지만 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들 인드라는 모르지만 숨어서 보시는 분들이 다들 힘이 센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괘씸죄가 적용될 수가 있다. 국내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괘씸죄. 그냥 뭐 예를 들면 인드라가 뭐 댓글에 어떤 분이 뭐 성렬형 뭐 비판하고 그런 건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뭐 대럭줄을 깐다든지 뭐 이러면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다. 그 얘기만 드릴게요. 당신을 생각해서 인드라가 댓글을 삭제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진실이 중요하잖아요. 알바생이면 알바라도 저는 이해하는 편이건데 알바라도 이해하는 편인데 진실을 담아야 되잖아. 특히 선거철에 민감한 선거철에서 이렇게 그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스러운 얘기만 골라서 이렇게 하면 특정 방에 편향이 돼서 하면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세요. 내가 이 나라 뭐랍니까? 진실이 뭐 중요합니까? 부자 되세요. 네. 진실이 뭐 중요합니까? 그쵸? 돈 많이 버시고 이제 실천론적 관점, 바다사님 어서 오세요. 이제 실천론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 이제 공감은 괜찮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알바이든 그냥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공개 댓글은 위험하다. 인드라가 누차에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인드라 늘 강조하잖아요. 공감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인드라야 내놓은 인생이니까 상관없는데 제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아무런 피해도 없어요. 어차피 다 내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개 댓글을 달면 여러분한테 인드라가 모르는 어떤 분께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진짜 커요. 지금은요 딱 댓글이 딱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 체크가 돼서 그 사람이 그동안 굳이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네이버 뭐 카카오 어디든 모든 게 자동 체크가 된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이란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된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특히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한 애들이 어디냐면 중국 간첩이나 자위 괴뢰파시오 반쪽정은 우이파시오 흥룡의 똘마니 자위파시오 반쪽미당이나 지명이 타켓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인드라 같은 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뭔가 자신들한테 뭔가 있다 싶으면 꼭 그렇게 댓글 같은 게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예.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굉장히 민감하다. 얘네들이 댓글 부대, 요즘 영화 나왔잖아, 댓글 부대. 예? 댓글 부대. 그리고 인드라가 과거 민주노동당, 사회당 시절에 이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이 통신 경력이 30년 됐죠. 30년이 넘었잖아요, 인드라가. 예. 그 전 댓글 안 써요, 어지간하면. 예. 문피아 같은 데서 댓글 안 달아요, 저는. 예. 무슨 이렇게 스포츠, 비정치적인 데 있죠, 유튜브. 예. 비정치적인 뉴스, 정치 뉴스뿐만 아니라 비정치 뉴스 또 어지간해서 인들은 댓글 안 달아요. 공감 비공감은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괜찮아. 공감 비공감은 괜찮은데 의견을 싫지 마세요. 스포츠 뉴스건 연예인 뉴스건 댓글 달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예. 그건 작전 세력들이 다는 겁니다, 어지간해서. 그 점을 카쿠토님 어서오세요. 민들아 강조하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알바면은 돈 많이 버세요. 네. 당신으로 인해서 그 조금이라도 인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저기서 대륙집 가고 난리가 났어. 약간 지명이 편에 서서 이 친구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세계 평양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방치했는데 도배질해서 인들한테 도배는 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75회) 옥설타임즈쇼 2024년 3월 23일 인올리 창세기 전능하신 하나님, 예언제 만군의 하나님, 포리시 민주주의 정상회의, 송여령, 태영호, 몽규나가, 신문선, 이천수, 원희룡, 동영암호, 코끼리 문서, 할래, 내 모습 이대로, 방향갱, 서해수어의 날. 우선 민드라 9번 정치는 동영암호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컴퓨터 시대 보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의료계 파업 사태가 4월 총선을 넘어서 세계경제 차원이라고, 송여령 야구쇼 일종의 프로그램? 약간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일단은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인드라는 예전부터 국외원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였을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바 있습니다. 여기 수정할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재앙 문제양을 셋으로, 문전비 문제양을 셋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연준주 중앙은행 해킹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 전자투표, 지금의 전자투표 말고 진짜로 전자투표 하는 나라가 있죠. 전자투표 때 이게 공개투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공개투표 위험에 대한 것이 4월 인드라가 4.15 총선, 저는 모든 한국의 역대 선거, 2000년 이후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해서 다 부정선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딱 하나, 4.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미국 대선은 정상적인 선거였다. 거기에 대한 선거 음모론은 일루미나티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고요. 세 번째, 군시절을 교란시켜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동영암호화다. 동영암호화가 뭐냐, 우리 언니 런던, 영국 언니, 한국전자통신원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우리 인드라 좋아하는 언니죠.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리가, 이미 기술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기술들은 일단은 암호를 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갑이 있어요, 지갑.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확인하고 주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암호책이다 이거예요.
암호화가 돼 있는데 암호를 풀고 다시 암호를 원상태로 넣어서 전송하고 이렇게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복잡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설명이 좀 이상하네. 이 설명은 맞지가 않아요. 어쨌든 약간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한 건데, 이 동형 암호 시스템은 간단하게 해서 지갑에서 돈 액수로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지갑에서 지갑으로 가는 거예요. 예. 돈을 꺼내다 보면 소매치기 당할 수가 있잖아요.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현금을 주면. 근데 이 동형 암호는 뭐냐면은 지갑에서 지갑으로 간다는 겁니다. 개념이. 그러면 뭐 돈을 꺼낼 필요도 없고 소매치기 당할 우려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기술은 이미 있는데 왜 개발이 안 됐냐? 이렇게 갈려니까 아무 확인 없이 갈리니까 속도가 느리고 쭉 이렇게 연산 자체가 느려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쉽게 빨리 될 수 있는데 어떤 건 굉장히 느리게 되니까 비용 발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기술 원리는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을 양산화 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원리가 구현됐는데 양산 기술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된다면 양자 컴퓨터 세상에 와도 안심할 수 있다. 암호 체계가 유지되니까. 그렇다는 것은 보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더 가속화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2025년쯤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더 가속화된다. AI 시대에 가속화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인드라 입장은. 그리고 이제 뭐 어떤간에 주식이나 코인 뭐 함부로 얘기할 건 못 되지만 어쨌든 4월 15일 전에 까지 기간 조정이 되거나 그러면은 쭉 6월까지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격 그대로. 제가 볼 땐 4월 15일까지 현재 가격에서 1억과 8천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간 조정이거든요.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내내. 3개월이니까 3개월. 3월부터 6월까지. 딱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간 조정. 그 다음부터 그냥 폭등하는 거죠. 2억까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간 조정을 안 하면 폭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 6천만 원까지, 그건 폭락 그림이죠. 6천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그건 기간 조정이 될 수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3월 달에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뭐 그냥 한 4월 15일, 4월 10일부터 폭등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코인과 상관없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쭉 우상향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3천 넘는다. 한국 코스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만 지나면 돼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6월만 지나면 된다. 그러니까 성렬형이 6월까지 뭐죠? 공매도 금지시킨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금지시킨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유양 경제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일본 금리 그거 조정, 그거는 계속 그러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제로 금리로 한 거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걸로 저는 봐요. 예, 올리기도 부담스럽거든요, 일본이. 예, 딱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본 경제도 내년부터 올해 이어서 내년 계속 경제 회복기로 간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경제 회복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경제는 망합니다. 핵전쟁이 터져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국힘이 압승하지 못하면요 3차 대전 핵전쟁 세계 경제가 망해요. 내가 농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만의 경제사정 뭐 국힘 당원이 일단 국힘 당원도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고 나발이고 그냥 핵전쟁 터지고 죽어요 다. 서울청선에서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는.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 모습 이대로 성지순례하는 것도 아니고 댓글들이 정말 좋네요. 모두가 뭐 외국인들도 이 노래 좋다. 중국인도 일본인도 동남아시아 분들도 그러네요. 노래가 좋군요. 빌리 그레이엄은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이 노래를 듣고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네요. 몰랐어요, 인들아가.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게 서부의 현실 사진, 흥미로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들아가 구독했어요. 이런 사진 인들아 좋아하죠. 그 다음 민주주의 정상회의 좋습니다. 한국에 지금 좌우익 파쇼 찌라시들 인들아 안 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한국의 지금 찌라시가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는 지금 쥐명이 편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 물주가 누굽니까?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는 성렬형이 싫은 거야. 걔네들이 누구야?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를 좌우지우지하는 애들이. 물갈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가 얘들아 인용 안 하잖아요. 연합 그 사장도 잘라버려야 되고. 연합TV 요즘 다 지금 좌익 파쇼 찌라시 성향의 애들은 다 연합TV 봐요. 왜 연합TV 보는지 아십니까? 지령이 내려왔거든. MBC 보면 티난다 니네 가게. 연합 봐라. 그러니까 중도적 입장이처럼 보이잖아. 아니에요. 연합이 요즘 좌익 파쇼 찌라시의 선봉장이야. 인들아 볼 때. 연합 그 사장 잘라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의 물주들이 누굽니까? 몽규낙야! 그래서 보세요.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가 몽규나가 이 소식 잘 보도합니까? 안 하잖아. 다 막고 있잖아. 몽규가 돈 쓴다고 이게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어요? 누가 막고 있어요? 이게 몽규는 지금 현대자동차 쪽하고는 달라요. 갈라섰어. 갈라선지 예전 됐어요. 뭐 현대가가 뒷받침, 현대자동차 쪽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몽규나가 누가 맡고 있어요 이 뉴스를 지금? 한국 찌라시에서 이거 카카오나 네오에서 이거 이 뉴스 찾기 어렵죠. 몽규나가 지명이 발전기당에서 안 좋은 사실 나오면 다 덮잖아 지금 좌우 파쇼 찌라시들이.
신문선. 근데 이제 이건 또 이렇게 신문선의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얘들아가 또 붉은 악마 1세대여서 신문선 좋아합니다. 신문선 해설위원 좋아하는데 단 신문선이 그 김우중 때 이제 활약한 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괜한 그 축구계 내 파벌이 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분은 정몽준 좋아하잖아. 정몽준도 좋아하는데 현대가를 다 까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드라가 신문선 해설위원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신문선 얘기가 틀린 게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바는 정도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 신문선 당신이 축협할 때 뭐 했냐? 그때는 왜 안 했냐? 그때는 히딩크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이러한 축구의 개혁에 대해서 눈뜬 시기가 언제냐면 정몽준 시대예요. 히딩크 이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다 한국의 축구계 인사들이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반성해야지. 근데 이제 히딩크 이후에 한국 축구계가 발전을 해와야 되는데 그래도 정몽준 때는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몽규 시대 때부터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히딩크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몽준 좋아합니다. 정몽준 축구 발전시켰죠. 자, 그리고 이 천수가 또 이런 방송 진짜 천수가 박수 쳐줘야 돼요. 어차피 신문 해설위원은 욕먹기로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만큼 3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천수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천수가 저 친구는 축구 선수 할 때부터 그랬어. 자기 할 말하고 다 사는 축구계의 악동.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이렇게 명보야 밥 먹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친구 같아요. 천수가. 나름대로 어떤 간에 인드라 볼 때 축구 실력으로 축구도 잘했지만 축구도 레전드, 한국 축구계에서 레전드지만 일단 이런 입 터는 걸로는 월드 클래스급이다. 천수가 아주 잘한 한국 축구에서 레전드이긴 하지만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입 터는 걸로는 월드 클래스다. 인드라 인정합니다. 천수. 진짜 용감한 친구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여러분도 천수가 얼마나 지금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건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결심 진짜 함부로 못합니다. 테러도 당했고. 단지 천수가 지금 지명이한테 자익 파쇼 지명이에게 맞선 원희룡 후보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인드라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이전부터 인드라는 천수 구독자였잖아요. 굉장히 다른 축구 선수들도 그냥 눈치 보면서 이대로 이렇게 하면서 차비리처럼 돈이나 벌어야겠다. 가식 떨고 위선 떨고 그 인정 못 받아요. 결국은 인정 못 받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발언할 건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축구계의 발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송정 선생님처럼 말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발리, 푸딩.
그 다음에 우이파쇼 푸딩 지금 이거 러시아 테러에 대해서 예상대로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쪽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관련이 없다. 미국 쪽에서는 이미 우이파쇼 푸딩에게 IS의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어떤 발표를 하느냐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 예상된 뻔한 이런 수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명이 같은 좌우 파쇼들은 우이파쇼 푸딩을 지지하잖아요. 틈만 나면 이건 CIA 음모다. 나발리를 죽인 것도 CIA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략도 CIA 조작이다. 한국에서 지네들한테 불리한 거 조금이라도 터지면 나 CIA 작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CIA가 천안함 음모론이 배역이다. 일주일이다. 세월호도 CIA 작품이다. 맨날 CIA. 단 날조된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정가의 보도예요, 걔네들은. 그래놓고 딱 치고 그냥 차단시켜버려요. CIA 아닙니다. 요즘 CIA 힘 없어요. 뭐 미국 정보 조직 구조도 모르는 애들은 순진한 사람들 낚으려는 가짜 뉴스입니다. 좌이파쇼, 우이파쇼들의 가짜뉴스 음모론, 일루미나티 음모론이에요. 근거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 당국의 발표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일 수는 없죠. 그럼 IS가 공격할 이유가 있냐? 있다. 왜냐하면 시리아 대표적인 러시아 먹거리 아닙니까? 용병부대.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푸딩의 용병부대하고 싸운 게 IS예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테러 수법이 IS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IS가 스스로 자신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또한 그 수법도 무슨 뭐 인지를 잡고, 다른 어떠한 테러 사건들은 인지를 잡았다가 인지를 죽이거나 이런 방식이지, 그냥 대놓고 쏴 죽이는 그런 방식은 얘네들 방식이에요. 일반인을 상대로 그냥 무차별 하는 애들이에요. 뭐 우이파쇼 푸딩도 우이파쇼고, IS도 얘네들도 파쇼 집단이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인드라 볼 때 이제 독일 공영방송이 가장 정확하다. 인드라 볼 때 다른 뉴스 몇 가지 봤어요. 파스테르나크, 닥터지바고, 톨스토이 이런 것들은 인드라 좋아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이파쇼 푸딩이 항상 이런 소련 공산당, 좌이파쇼 공산당, KGB 이런 수법들을 계속 써먹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댓글 보세요. 뭐 닥터집하고 노벨 평화상 받은 것도 CIA 작업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 1965년 또 CIA다. 그러면 그때 CIA 그러면은 뭐 빅토르 로츠차일드 작품인가? 근거가 없다. 이건 설명을 잘했어요. 평등하다는 공산주의는 왜 항상 독재로 해줄까? 굳이 이걸 가지고 인드라 같은 사람은 좌이파쇼로 살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 막스서부터 시작해서 막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부터 시작해서 레닌의 독재론 여러 가지 것들을 인드라가 선접해봐서
인드라도 설명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드라는 그 이론 쓸데없이 책을 읽어가지고 예. 이 친구가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깔끔하게 설명 잘했어요. 궁금한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이념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이 친구는 그게 좋아. 예. 상식적으로 보편 상식적으로 설명한 게 인드라가 좋아하는 이유예요. 이념적으로 뭐 무슨 우파 관점, 좌파 관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렬랑 행복한 어르신 정책대안 포리폴리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지도자 국가다. VOA 워싱턴 톡 아스퍼거 트레이더 VOA 북성교포 RFA인데 대북소송 태영어 방향객 모으라 행복도 린치핀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린치핀 개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레바퀴의 축이란 얘기야. 축. 그게 핀이 딱 빠지면 수레바퀴가 쭉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마차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여태까지 린치핀의 개념은 미일 간에만, 미국과 일본 관계에서만 성립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부터. 근데 2010년대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유우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국과 미국은 미일 관계처럼 린치핀 개념이 됐다는 얘기예요. 되어가고 있어요. 그 전까지 브레진스키 개념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그런 린치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정학적인, 그냥 말하자면 발칸반도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분쟁 지역. 허나 지금은 브레진스키가 제시한 그 개념 중에서 세 번째 선택,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포린 폴리시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리더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드라는 자유 좌우파를 지지한다고 그랬죠. 이 포린 폴리시는 자유 좌파 쪽 외교 노선이에요. 포린 어페어즈가 자유 우파적 외교 노선이고, 이거 양자를 합친 게 CFR 노선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린치핀인데 일본에서 왜 우이파쇼 그 아베가 왜 갑자기 죽었나요? 그렇게 따지면 린치핀인데 왜 일본은 왜 갑자기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2000년 20세기에 이렇게 말에 경기 침체를 겪었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미국과 일본 관계도 그렇지만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나토와의 관계. 그러면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아무런 사건이 안 터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터지잖아. 그 개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일부 국원 귀족들이 이러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지. 만약 저는 그냥 세월호나 이태원은 음모론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세월호 음모론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음모론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 그래서 인신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가짜뉴스 음모론에 접근하는 거예요, 님께서.
주의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세월호 음모론, 이태원 음모론 이런 것은 좌우 파쇼 가짜뉴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귀에 이렇게 열리면 여러분 뇌가 썩게 된다. 그리고 니들아 여기에 대해서 비판 다 했잖아요. 이해하셨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1시간이고 2시고 하루 내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음모론이 얼마나 좌우의 파쇼 음모론인지, 근거가 없는지, 가짜 뉴스인지, 왜 일루미나티인지를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신제사란 표현 주의하세요. 음모론적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그냥 한 석이라도 국힘이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압승해야 돼요. 반정미당이 참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국힘이 압승하지 못하게 되면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한가를 짧게나마 계속 강조했으니까 할게요. 뭐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이 린치핀과 관련돼서 하면 린치핀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지명이가 헛소리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왜 지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걔네들 지금 논리가 뭐예요? 우이파시오 푸딩을 지원하고 럼프가 당선되길 바라고. 얘네들 입장 확실하잖아요. 자유파시오 반정미당의 그 정치적 노선, 외교 노선이 명확하잖아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한미일 이렇게 같이 가는 이든형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죠? 우이파시오 럼프 좋아하고, 우이파시오 푸딩 좋아하고, 괴레파시오 반쪽 정원 좋아하고, 저기 일본의 우이파시오 아베 좋아하고, 산케이 좋아하고, 세월호 가짜뉴스 음모로 만든 산케이 우이파시오 찌라시죠. 명정하죠. 명확하잖아요. 린치핀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동아시아의 어떠한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장장 4월 한국에서 국내의 어떤 정치로 인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 물론 한국의 핵심은 아니에요. 세계 전략상.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균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린치핀이 하나 빠지면 예측 못할 사태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한국이 중심은 아닌데 나토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직까지 일본은 아니지만 다른 어디와도 다르게 한국에서 만약에 좌이파시오 반중미당이 조금이라도 우세하기로 하면 린치핀이 빠지면서 균형추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3차 대전을 일으킨다. 핵전쟁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또 그때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이파시오 반정미당 전쟁 납니다. 전쟁 정당은 반정미당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얘들아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세요.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일본 우이파시오 흑룡의 똘마니 좌이파시오 반정미당
것과 쥐명이라고 역사책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 역사책도 쓸 날이 올까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쥐명이 탓입니다. 인들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쥐명이 찍은 당신 탓이야. 당신 탓. 인들아 분명히 얘기할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투표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나라 역시 북유럽이고요. 핀란드네요. 한국은 5계단 상승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나이 들수록 행복도가 하락하고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아까 포린 폴리시, 그다음에 서해 수호의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좌우익 파시오제라스는 침묵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 전쟁 때 이랬다, 밥을 이렇게 먹었다. 그다음 워싱턴 톡 VOA, 제임스 제프리, 이분은 자유우파 노선이고요. 이분은 메리 베스롱 언니, 사이다 바론으로 유명하죠. 이분은 자유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선거 때마다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또 그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또 북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든영 입장에서는 뭐 또 우이파쇼 푸딩이 내 친구 반쪽 괴뢰 파쇼 정은이, 반쪽 정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한마디 안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응된 그냥 책략이지 바뀐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얘기고. 이것도 이게 확대됐지? 왜? 뭐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럼프가 당선되면, 우이파쇼 럼프가 당선되면 균형추가 깨집니다. 핵전쟁이 불가피해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한반도 핵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우이파쇼 럼프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되겠냐 생각하겠죠. 그렇게 돼요. 일부 구원 귀족 애들이 럼프를 미는 이유가 있거든요. 에이, 전쟁까지 가겠어? 전쟁까지 간다는 협박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최대화시키겠다, 이런 국리인데, 설마 핵전쟁이 나겠어? 나요. 럼프가 당선되면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합니다. 나요.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얘기대로 지금 인내란 큰 그림에서, 저는 큰 그림에서 여전히 올해 우이파쇼 푸딩에 결정적인 패배가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하고, 이든영이 반드시 당선돼야 되고, 국힘이 반드시 압승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인류의 불행이 닥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인류가 이 세 가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과도기다.
2045년 양자 컴퓨터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서 이 세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스퍼거 트레이딩. 이 나라도 아스퍼거죠? 같은 아스퍼거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저는 경미한 아스퍼거고 이 친구는 약간 심각한 아스퍼거, 그 차이인 것 같아. 저는 경미한 아스퍼거.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축구 팬이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많군요. 오타니. 그다음에 모우라, 이 나라 얘기했죠. 이 브라질 친구가 굉장히 착한 친구라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이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거예요. 공중질서 공중보건 다룬 영화. 또 이런 일본의 질서 잘 지키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지켰나 봐요. 막 열차 안에서 담배 피고 침 뱉고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어떤 무질서를 고발하는 영화예요. 그럴 굉장히 흥미로웠던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비 방향갱. 방향갱 광고 영화인가요? 광고 노래인가요? 저 몰랐는데 이제 이 비비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 저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타샤가 방향갱 이 노래가 요즘 1위 한대요. 그러면서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나한테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비 작곡자가 장기야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맨날 딱 노래 들어보니까 장기야스럽더라고요. 그렇고 근데 얘 제작 비비 제작대가 윤미래하고 드렁큰 타이어 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비비가 우리 때문에 여기 있지 비비가 다른 데 갔으면 옛날에 떴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비비 애가 실력이 있어요. 애가 뜨려고 좀 애를 많이 썼는데 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유보다 실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유의 다 제2의 아이유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더 이상 제2의 아이유가 아니라 그냥 비비다. 생각이 드네요. 비비 아이유를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게 인들아 생각이에요. 그리고 약간 성형수술한 것 같은. 왜 아이유도 성형수술한 것 같아 안 했다고 하는데 등간에 둘 다 뭔가 얼굴이 좀 바뀌었어. 옛날에 알던 비비가 아니야. 자,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AI에서 이렇게 그 말들을 다 끊어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황정민이 노래한 게 아니고 황정민이 신세계나 이런 데서 대사 친 거를 이건 인간이 이렇게 하나씩 편집하는 것보다 AI 같은 것도 이렇게 편집한 것 같아요. AI 기술을 접목하면 이런 걸 편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해? 불가능하다고 보고 AI 기술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RFI죠. VOA가 아니라 60년 만에 배상금, 북송 제일교포 배설정 청구. 인드라는 그 북송 가족을 인드라가 우연찮게 80년대 때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교포인데 북송 교포 가족이라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태영호. 진짜 이 태영호가 이제 구로에 왔는데 이거 제가 볼 때 당선되면 기적이에요.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이 다른 데도 어렵지만 선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힘의 압승이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압승이 힘들다. 영국 보수당처럼 직전에 치러졌던 몇 년 전에 치러졌던 영국 보수당처럼 구도는 현재 그런데 영국 보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유우파 보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한 것도 있어요. 당시에는 잘했어. 영국 자유좌파 노동당이 당시에 당수가 지나치게 좌익파시언 노선을 하는 바람에 영국의 자유좌파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자유우파 영국 보수당이 압승했거든요. 현재 며칠 안 남은 선거에서 국힘이 압승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함께 4월 총선을 지켜봐줘야 됩니다. 한국의 기득권, 좌우익 수국골통 기득권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유우파 국힘 정치인들도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 파시오에 휘둘리지 말고 더더욱 더 자유우파 노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개혁만이 살 길이다. 이런 점 중도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태영호 화이팅!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죠. 만군의 여호와, 여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거 샤바웃, 샤바우스, 와 이순신 장군, 카르타고 칸니발, 청교도 혁명 크로멜, 프로이트, 말라기, 벤시라, 학게스가라, 요시아 왕, 에스라, 황간, 느헤미야, 그 다음에
제목만 일단 쭉 볼게요. 엘샤다이가 아브라함을 개명시킨 이유는 특정 계급계층, 가문 민족에 빠져 자유파시오가 되지 말고 인류 보편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것. 에덴 동산과 할례법, 환관 느헤미야 예수님. 그다음에 록기에서 환관 느헤미야를 읽습니다. 사무엘서 리비아인 출신 이집트 파라오 슈셴크 탈출, 샤울과 다윗, 요셉과 삼손, 이스라엘과 핑케스타인, 이스라엘 왕국사. 그 다음에 구약은 종교서이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에베리나리, 샤트라프, 흑기리문서, 산발랏, 환관 바고야스, 환관 느헤미야, 사독, 에스라. 그래서 잠깐만요. 그 이웃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죠. 판테온. 만신전과 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그러니까 사르곤 그 아카드 만신전과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르곤의 만신전은 흩어져 있던 신들의 질서를 잡았다는 공간적 차이가 있다. 반면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은 신들의 질서를 연대기적으로 다 모았다 이거예요. 다 수집했다 이거예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인류에게 보여줬고, 그 영향으로 아슈르바니팔 도서관까지 온 거죠. 그리고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시간적 연대기로 인해서 환관 느헤미야도 나오고, 빛의 신 누스카도 나오고, 그리스 철학도 나오고, 종교개혁과 붓다, 모하메드, 공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무엇이냐? 현재 진영이라고 인들 알겠잖아. 그건 아인슈타인과 비교할 수 있다. 뭐냐? 아카드, 사르곤 아카드의 만신전은 뉴턴 개념이에요. 뉴턴식 물리학은 어떻게 얘기했죠? 절대 공간을 전제해요. 절대 공간. 공간은 불변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 개념에서 아카드, 사르곤의 신들의 질서가 나와서 수천 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서아시아가 중심이었잖아요. 근 3000년간 걸쳐서 세계 중심은 서아시아였어요. 중국도 아니고 동아시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서아시아였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공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공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어디인가? 서아시아냐? 아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냐? 유럽도 아니다. 미국이냐? 미국도 아니다. 그럼 다시 인도냐? 아프리카냐? 아시아냐? 중심이 없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 중심이 어디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문제가 되는데, 시간이 연대기라면 연대기. 연대기잖아요. 여긴 아인슈타인의 가정이 있어. 상대성 원리의 가정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건 시간도 변한다는 거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전제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양자역학을 거부한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뉴턴이 공간을 절대 공간으로 여겼듯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절대 시간으로 여긴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해서 그러한 절대 시간을 전제한 상태에서 시간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시간 자체를 어떤 허구적인 허상으로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양자역학은 시간을 허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특히 이러한 라삐 유대교 전통으로 쭉 이어서 온 면면이 흐르는 데서 라삐 유대교가 중시하는 건 이러한 시간이거든요.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라삐 유대교들은 관점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다. 토지가 아니라 금융이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금융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양자역학이나 현대물리학이 점점 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혁명, 예수님의 종교혁명이 현재 진영이다 라고 인들어가 강조한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 인들은 딱히 이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얘기를 2000년 전의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냐, 그게 가능했던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시공간이란 개념 자체가 초월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흐르지 않고 공간이 흐르지 않는 시공간이 모두, 그렇다고 그게 무가 아니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개념이 무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신이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신이 있다. 근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딱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나름대로 지금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개념이 인들아 볼 때 어떤 개념이면, 이게 환관 느헤미야 입장이고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대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을 저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그러니까 비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에스라 이쪽의 이후의 어떤 사고방식은 또 뭐냐? 그건 나름대로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바꾸려는 그런 어떤 인신론적 전환을 시도하려던,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괜히 복잡해지잖아요. 또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원론 관점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사르곤 시대가 있었고, 만신전 시대가 있었고, 아슈르바니팔 시대가 있었듯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환관 느헤미야 시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 라삐 유대교 시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시대,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것도 필요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원론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에스라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게 황관 느헤미야 시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점은 에스라서와 모세 쪽을 약간 빼주는 거죠. 기원전 3세기 이후라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에스라 시대에서 에스라가 뭔가 그 시대에서도 황관 느헤미야처럼 에스라라는 수많은 필경사, 수많은 랍비들이 하나 집단 지성으로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려고 에스라가 그 시대 관점에서 애쓴 것이다. 전 그렇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다만 한계가 분명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빌론 유수 직후에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안 만들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건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기원전 300년 시절에 사두개 가문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때 성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도 나는 보고 있어요. 반드시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300년 이후에야 성전 건설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이전에는 예스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싸스미나님 어서오세요.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 속 이야기의 공간과 시간의 흐름과 진행은 무엇일까? 그게 편집이죠. 편집자의 관점. 감독들이, 저도 감독 지망생이었잖아요. 감독들이 영화 찍는 때보다 더 피말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찍어놓은 거 편집할 때. 어떤 건 필름 다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편집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이 예스라 관점과 황관 느헤미야 관점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황관 느헤미야의 외교적 관점을 보면 친아시리아라고 얘기했죠. 친아시리아. 그 다음에 친아시리아와 협력한 리비아 파라오 출신의 이집트 이집유광조 출신 쇼생크도 리비아인 파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친페르시아가 되죠. 친아시리아, 그 다음에 리비아 출신 이집트 왕조, 그 다음에 친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기원전 2세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 목록도 예언자 시대가 저는 한니발이 막 활동했던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한참이던 기원전 220년에서 한 180년 사이 한 40년 동안에서 그때 상당수 토라 오경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 또 그때 또 집중적으로 편집이 있었을 거라고, 완성된 건 아니더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 때는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리스 정부고, 셀레우코스도 그리스 정부예요. 그죠?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타도하고 집권한 정권이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왕조도 기존의 리비아 파라오 출신을 엎어버리고 집권한 왕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에스라 시대 예언자 입장과 느헤미야 노선이 차이가 외교적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예. 느헤미야는 친아시리아, 친리비아, 친페르시아라면 요 기원전 220년에서 기원전 180년 그냥 하스몬 왕조 이전까지의 어떤 구도는 친그리스, 친바빌로니아가 된다. 역설적으로 예언자 12명이 있는데 예언자 12명을 실제로 인들어 볼 때 중요한 예언자를 저는 3명으로 보고 있어요. 한 명은 이사야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고, 세 번째가 에스라예요. 저는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인데 에스라를 제외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저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의 말씀을 후대에서 확실하게 편집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편집한 인물들이 누구냐? 에스라 시대다. 말라기 시대다. 한니발 시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특징이 뭡니까? 네. 망할 거다. 유다 왕국이 망할 거다. 니네들이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니놈들은 망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일대기가 어떻습니까? 게달리야 편이었단 말이에요. 유다 왕국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대요.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제국에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준 겁니다. 해방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인가? 그 왕이 해방자예요. 해방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키르스 왕이 해방자라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뜻을 실현시킨 메시아라고. 좀 과장돼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리스 셀레우코스다 프로톨레마이오스 왕들이 메시아고,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거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후대가 그렇게 편집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 목록에서 이렇게 예언자 말씀을 딱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몇몇 예언자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대. 그럼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책이 없어가지고 율법을 몰랐는데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언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는 확실히 있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후대에서 편집됐다. 그럼 언제 편집됐느냐? 한니발 시대에 편집됐다. 친바빌로니아, 친그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 노선이 기독교 선포하기 이전까지의 친로마도 되는 거예요. 친그리스, 친로마, 친바빌로니아.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친아시리아, 친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원론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다. 이미 그런 판도는 끝났어요. 이런 국제 정세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막 그대로 옛날의 구도가 지금까지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동안 계속된 거죠. 그게 예? 이거 느헤미야 편을 따르지, 특히 에스라 시대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도의 어떤 관점이 어디서 깨졌냐? 예수님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예. 정세 판단 뛰어넘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이전에는 분명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두개파든 에스네파든, 예, 라피 유대교이든 아니면 바리새인이든 뭐 여신당이든 이런 머리를 다 굴리면서 유대교 논쟁을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 인정하든 말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록기 관점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예, 바빌론 유수가 직후에 성전을 만들어졌던 그런 분들이, 예, 만약에 토라를 오늘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토라를 썼다면 다윗 왕가 관점에서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아론 지파 관점에서 써야 되는데 왜 바빌론 유수기에는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고 사두개파가 독점해야 되거든요. 모세 이후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을 독점하기로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켰어. 바빌론 유수기 이후에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지 아론파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어겼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가 입장에서도 그래요. 루스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인가 그래. 엄마죠, 엄마. 모계견수법에 따르면, 예? 다윗의 출생 비밀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죠? 예, 모계전승법을 따지면 다윗 왕가도 그렇고, 예? 대제사장 관점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느헤미야 서류복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 그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 총독이 있었을 뿐이에요. 총독부. 그 총독은 누가 임명해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다고요. 사마리아 총독 누구누구, 예? 산발랏.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 이렇게 임명해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가, 예, 대제사장을 총독으로 임명하진 않아요. 산발랏도 제사장이 아니었고 느헤미야도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스라는 총독이 될 자격이 없어요. 예스라는 총독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라가 대제사장이었든 사제였든 여호수아 친척이었든 무엇이든 다윗 왕가 후손, 이건 뭔 간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예스라는 총독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게 공식적인 성서에도 예스라가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 예스라는 인물이 성경 외에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 특히 예언서에만 있어요. 예언서 속에서만 에스라가 있다는 건 한니발 시대에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인물이 에스라가 아니에요. 반면에 환관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람이고요. 다시 말해서 또한 키루스 칙령을 보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바빌론 거기에 유화 정책으로서 칙령을 키루스 칙령을 발표한데 거기는 어떤 데도 키루스가 고레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신전 만들라고 성전 만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바빌론이 망했으니까 일부가 혼란할 틈을 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고고학적 증거나 문헌적 자료가 없다. 전혀. 또한 코끼리 문서를 보게 되면 신명기법에 위배돼요. 신명기법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사마리안이나 다른 데서 성전을 지으면 그건 거짓 성전이다. 유일 성전, 솔로몬 성전이지 다른 데서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코끼리 문서에 보면 이집트 코끼리 섬에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느헤미야로 보이는 바고아스, 환관 바고아스와 사마리안 총독 산발랏에게 청원하고 이 환관 느헤미야로 보이는 환관 바고아스와 예루살렘 총독과 산발랏 사마리안 총독이 허가합니다. 그 문서가 있어요.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신명기법이 있다면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당시의 대제사장 역할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도조차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름 있는 귀족 가문 중에 하나를 찍어서 대제사장을 만들 궁리를 했다. 이렇게 나올 만큼 느헤미야서도 보더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 심지어 예스라서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눕기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코끼리 문서 각종 고고학적 문헌을 볼 때 일반적으로 문서 가설, 모자이크 가설을 주장하시는 일반 학자들의 의견을 인들어가 존중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신학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도 될 수 있잖아요. 카톨릭하고 큰 교회 분들이 무서울 수 있잖아. 이거 신명기법이 예를 들어서 기원전 3세기 이후 한니발 시대에 만들어진 거다. 이래버리면 이거 정말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힘으로 얼마든지 버틴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쉽지가 않은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학자들 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하나의 저도 헛소리예요. 이 얘기를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인드라도 이게 그냥 상대적 인드라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분석한 지도 얼마 안 됐어. 인드라가 그냥 인드라의 경미한 아스퍼거 기질 때문에 한번 집중하면 막 누구보다 막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거지. 그냥 헛소리로 생각하세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이거 전달 생각도 없고 그냥 저 혼자 그리고 이거에 공감하시면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튼 제 생각엔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예, 저는 기원전 6세기 경에 대부분 신명기 학파, 모자이크 가설은 인정하더라도 편집이 1차 편집은 2차 성전 시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리고 저는 왜 모계전승 모계전승 입장도 약간 변화됐어요.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문헌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모계전승이 모계전승법이 이 바빌론 유수기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참고로 해서. 근데 만약에 성전 기원전 6세기 이게 쑥 빠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이 모계전승 이게 한니발 시대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다. 한니발 시대에 일어났던 친 아시리아파, 친 그리스파, 그러니까 그냥 친 페르시아파와 친 그리스파였던 대결로 인해서 뭔가 이게 뭐죠? 유대인의 특징인 모계전승법이 논란이 됐을 수도 있다. 그것이 확대된 게 하스몬 왕국이 나중에 되면서 하스몬 왕국이 자신의 영토를 최대 영토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날 남쪽 사막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죠. 그쪽 암몬 지역을 통합했거든요. 그전까지 암몬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암몬 땅을 하스몬 왕조가 병합하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암몬인들을 강제 개종시켰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강제 개종한 최초의 사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상대로 해서 강제 개종시킨 최초의 사건이 이 암몬 통합이다, 병합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유대인은 결코 강제 개종 안 시킨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암몬인들은 자발적으로 유대교에 개종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인데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모계전승법이라는 것 논란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원전 바빌론 유수 직후에 에스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계전승에 대한 논란은 없을 수도 있다. 없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이방인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것은 후대 느헤미야 서를 후대에서 편집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볼 때 우리는 인구조사,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가 총독이 됐고 성벽관서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건 느헤미야가 쓴 거지만 그 외의 어떤 평가들에 대해서 후대의 편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건 천국 빛의 신 누스카 조라스터와 이원론 천국 지역 불의 신 아스카 조라스터다.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에스라서가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이라면 다니엘서는 이론론적 관점이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분께서, 이분이 직접 뵌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특히 그 한신대에 나오셔가지고 기장적 목사님이신데 다른 목사분들과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다른 목사분들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 소신 있는 분이야. 예. 그러니까 뭐 기장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어떤 신학적 판단이나 정치 노선이 있는 건 아니다. 다 이렇게 이분 같은 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이제 이 목사분이시니까 얼마나 신학 공부 열심히 하셨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환관이었다, 넷이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발견했다는 데서 약간의 놀라움을 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에스라나 다니엘서도 딱 이 한니발 시대에 대부분 만들어졌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도 3세기, 기원전 3세기 한니발 시대. 그다음에 에스더서도 기원전 2세기라고 해서 하스몬 왕조 이전 대략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어떤 어느 정도 저는 여전히 창세기는 느헤미야가 썼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의 어떤 연대기 같은 거를 저는 연대기 정도는 느헤미야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연대기 정도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연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00년 이후에 이 사두개 대제사장장 그룹이 이 느헤미야 연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왕성시켰다. 신명기 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열왕기, 사무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형태를 단계별로 쭉 한 100년간에 걸쳐서 틀을 만들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얘기도 이 사두개 왕가의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통칭하는 집단 지성이 에스라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현재 그래서 긍정적이에요. 이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받은 게 이제 랍비 유대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코끼리 문서를 좀 구약은 종교서이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저는 삼국유사예요. 구약은 정사 삼국사기가 아니고 종교서예요.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구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좌우익 파쇼들이 구별을 못해요.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역사서입니다. 삼국유사는 뭐죠? 삼국지 연이에요.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 여인은 나관중이 나중에 쓴 소설이잖아요. 역사 사가로서 이런 스님을 전 좋아하지만 삼국유사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종교서입니다. 외침을 받아가지고 나라 위기가 닥치니까 팔만대장경으로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것처럼 삼국유사를 써서 나라 위기를 구하자. 마치 구약의 예언자처럼 이런 스님이 쓴 거예요. 이런 스님이 저 이런 스님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런 관점에서는 삼국유사를 보듯 구약을 보듯 거지.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게 없어. 검증이 안 돼. 삼국유사 가짜. 이게 아니란 얘기죠. 삼국유사에서 단군 처음 얘기했잖아요. 단군이 검증이 어렵잖아요. 심하죠. 그렇다고 인드라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역사적 검증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인드라 아브라함을 부정합니까? 아니잖아. 모세가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돼. 그렇다고 전 모세 인정하거든요. 예스라도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인드라 예스라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400만 원짜리 어서 오세요.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인드라가 1부, 2부 안녕하세요. 짧게 오늘 요약하면 국힘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핵전쟁 3차 대전 일어납니다.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했다. 언제 어디서나 신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물리학이 가고 있는 길이다.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가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은 없다는 거죠.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없다는 것은 신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인간의 인식 관점에서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학에서 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증명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신을 부정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과학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드라가 과학자 입장이면 저는 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신은 인간이나 지구나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 인식 대상이에요. 신은 인간의 인식 대상이 아니고 범주도 아니에요. 과학자 입장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신을 믿잖아요. 과학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범주가 다른 거죠. 인간으로서 인드라는 신을 믿지만 과학자로서 과학자의 직업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 있다. 인식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대 진리. 과학자는 과학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도 상대 진리,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든 아인슈타인은 틀릴 수 있어요. 뉴턴처럼. 그렇죠? 과거에 천동설 주장하듯이. 빅뱅 이론도,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도 더 나은 이론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대 진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구약의 해석도 상대 진리에 불과해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요. 오늘날의 어떠한 고고학적, 물리학적 이런 것들과 다르다면 기존의 성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구약 성서 해석을 다시 하면 돼요. 과학적인 것과 기존의 성서 해석이 맞지 않다면 과학적인 해석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성서 해석을 성서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인드라처럼 황간 느헤미야가 창세기를 썼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이치하고 맞다면 과학적인 이치와도 맞아떨어지고 기존의 성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서 해석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인드라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건부행 맞아세. 부자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400만 분님 고맙습니다. 부자님 고맙습니다.